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시장에 호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도 264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시장 지수가 올라도 못 오르는 종목은 또 못 오르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은 시장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 점, 돈으로 약 180억이, 그죠? 디올이나 에스티로더 이렇게 유명 명품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 쿠팡이나 또 뭐죠? 11번가 이런 데서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죠. 중국산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미국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부분,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국 로봇팔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받침대나 케이스 이거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택가리를 해서 판매하는 상황. 또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거 안 되죠.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거기다가 교묘한 택가리는 또 점입 가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부분, 그죠? 오늘 HT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고 하나솔루션이 10% 이상 올랐죠, 그죠? 민주당의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래서 풍력과 또 태양광, 또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 이 IRA 보조금, 태양광 쪽은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좀 정신 차려야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HD 현대,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게 우리나라 이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가 상품을 가지고 와서 LED 장착, 그리고 퓨즈만 바꿔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가격이 싸니까 원가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중국이 그만큼 기술이 따라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의 본질도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그죠? 우리 기업들, 우리 경쟁력이, 그죠? 뒤처지지 않게 노력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 날, 그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무역 협상이 첫 번째로 타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보편적 관세 10%는 유지가 됐다. 이게 뭐예요? 마지노선이다. 그죠? 보편적 관세 10%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구나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4월 수출 깜짝 증가를 했어요. 5월 9일 날 발표된 부분. 그런데 중국의 지역별 수출 증감률로 보게 되면 미국이 급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세안 우회 수출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연합 이 대체하면서 4월 수출이 중국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5월 10일 날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중이고, PPI는 31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나질 않고 있는 이런 경제의 힘든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 속에서 중국이 5월 7일 날 지급준비율 인하하고, 나름대로 이 정책금리도 인하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중국의 소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힘들고,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죠? 다음 달에 미국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매장에, 그죠? 제품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탐색전을 예상했었던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분이 깜짝 빗들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가, 그죠? 이럴 거면 솔직히 뭐하러 145%까지 올렸습니까? 그죠? 30%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그리고 중국이 10% 관세, 펜타닐 20% 관세를 제외하고 보면 10%잖아요. 그죠? 참, 전 세계 글로벌 주시장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를 주식 리딩 방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또 저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죠? 트럼프가 사실 5월 9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가 협상이 전폭적으로 되기 이전에 주식 사라.
그죠? 지금이 진짜 랠리다. 이런 이야기를 5월 9일 날 미리 했었습니다. 그죠? 이 흐름 속에서 사실 4월 9일 날 나스닥 지수가 12% 급등했던 또 기억하시죠? 그때도 SNS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자, 트럼프가 그죠? 주식 리딩 하시면 되겠네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죠? 옵션 막 사놓고 그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 옵션 만기입니다. 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그죠? 중국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이 관세 그죠? 세게 후려쳤다가 그죠? 거래의 기술을 보이고 또 그 속에서 협상의 기술을 보이고 있는 상황.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죠? 결국은 일기 때 탈중국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19년 관세 중국에 때리면서 그죠? 그래서 일정 정도 탈중국화를 했고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그렇다면 그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타 국가들은 그죠? 미국과 중국 편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한지 그거 따져봐야 될 때입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사실 이번 국면에서 관세 이런 요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방산, 그죠? 삼양식품 그리고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쪽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반대로 관세 피해 보고 경기에 부담을 지는 쪽은 내려왔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우위에 있는 쪽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중국 우위에 있는 것이 나은지를 우리 정책 위반자들이 잘 따져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초치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2018년 12월 3일 날 미국하고 중국 관세 유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데 이때는 그죠? 그 관세 유예 합의를 한 이후에 미국 S&P 500이 17%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락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 관세 유예 합의를 했는데 중국 시장이 떨어졌느냐? 이때는 이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녹색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뭡니까? 급락을 했고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도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준이 그죠? 지금 금리를 인하할 만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중간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보시면, 그죠? 4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4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2.3%. 2021년 3월 1일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낮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관세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하고 반면에 트럼프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으니까 그죠?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 미국 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미국 시장은 이전 그죠? 2018년 12월 달에 17% 급락한 이후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번 옵션 만기 이번 주 금요일 부분이 변곡점이 되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 호재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호재 뉴스가 만발할 때 주식을 매도해라. 그죠? 반면에 악재가 만발할 때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 성장률, 주식은 결국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죠?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죠. 그 기업과, 그죠? 그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EPS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때 베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러서는 겁니다. 그죠? 그냥 매출도 안 좋고 영업이익도 안 좋은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올라가는 종목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그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미국 S&P 500의 이 EPS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주황색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요 시점입니다. 그죠? 반면에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이제 관세 영향이 6월부터, 그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EPS가 다시 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질 거냐 아니면 지금 호재 만발한 상황에서 다시 밀려날 것이냐 저는 여기서는 그죠 잘해야 행보고 조금 밀릴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관점입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은 이런 부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미국하고 중국 합의도
굿뉴스인데 트럼프는 또 중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죠? 지금 중동 순방길에서 사우디에서 빈 살만과 회동하면서 850조, 그죠? 그거 투자 유치를 하고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그리고 시리아에서 광물 협정 제한받고 제재 중단 선언하고, 이란과 협상 희망하는 뜻도 밝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젠슨항 데리고 가가지고 엔비디아, 휴메인의 18,000개 AI 칩 공급을 확답받고, 또 일론 머스크는 사우디에서 스타링크 사용허가 획득을 하고 참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정상은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런 호재들이 만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이뤄냈다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미국은 저 소식 듣고 뭐 나스닥 기준 4% 오르고 또 그 다음 날인 어제 1.5% 오르고 그래서 5, 6%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찔끔 1%?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한 거지. 그죠? 우리나라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145% 관세 맞았던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부담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마저도 그죠? 중국마저도 30%까지 관세, 상호 관세를 낮췄다면, 그죠? 우방 국가인 우리나라나 일본 이 여타 국가들은 적어도 그 펜타닐 20%를 제외하면 그거보다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호 관세로 25%를 4월 2일 날 두드려 맞았던 부분, 그 25%보다는 현저히 낮은, 그죠? 보편 관세 10%에 플러스 5%, 10% 이 범위 내에서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피해주였었던, 그죠? 반도체 그리고 여타 경기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자동차 반등 제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직 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자동차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세 부분이 결정이 안 됐으니, 그죠? 그 위험 부분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264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동안 종합주가 지수만큼 올라왔습니까? 떨어지는 종목 부분에서 대부분 다 4월 2일 날 충격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이나 방산, 기타 자본재, 그죠? 화장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오히려 고공행진을 했고, 반대로 이 밑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증권주가 조금 올라온 상황. 그 외에 반도체나 소매, 유통 그리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제대로 못 올라왔죠. 제대로 못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시장에선 필패입니다. 그죠? 주도 섹터였었던 부분들이 관세 방어주의이긴 하지만 그 관세 방어주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주라는 거죠. 그죠? 다만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흐름이 예상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식에 가격 부담이 있었고, 그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끝나고 다음 실적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뭡니까? 이제 기관 조정으로 가겠죠. 실적 섹터들은. 반대로 관세 피해주는 나름대로 반등을 좀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쪽 라인 부분들은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죠? 방어주와 피해주 이 사이에서의 로테이션 부분 전략을 잘 해야 되는데 초보 투자가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적 관련주 그 부분을 갖고 가시는 게 더 낫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처럼 그죠? 대선 후보가 어떤 특정 정책 이런 부분들에 나올 때마다 대선 관련주 쪽 라인 부분들이 일부 움직이겠죠. 재정 지출과 내수 부양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 그리고 저 PBR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 기업 이런 쪽 부분에서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마이너스 23.8%. 마이너스가 지금 빠졌네요. 그죠? 23.8%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조업일수로 봐야죠. 작년보다 5월 1일에서 10일까지는 1.5일이 적습니다. 그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1% 정도. 그죠? 자, 여기서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23.2%. 거기에 중국, EU 다 밑으로 내려왔고 대만과 말레이시아 정도가 조금 반등하는 그 정도 있다. 그런데 원체 조업일수가 작았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정도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상무부가 AI 수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15일 날 발효 예정이었었거든요. 인공지능 칩 수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서 그죠? 각국 개별 협상 추진 쪽으로 가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하웨이 AI 칩 규제를 강화해서 어디서든 하웨이 칩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테크잉 일정 정도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뉴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 보조금 폐지법 발의에 초긴장을 하고 있다. 그죠? 전기차 보조금,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조기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내놓고 거기에 수소 생산 보조금도 폐지하는 쪽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이 전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수소차 뭐 이 관련 부분들이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도 파키스탄 문제 휴전은 했죠. 트럼프가 교육을 늘려준다면서. 그런데 거기서 신무기 여기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프랑스의 그죠? 최정예 전투기가 그죠? 중국 전투기의 무참히 깨졌죠. 그죠? 파키스탄의 중국 수입 전투기가 그죠? 프랑스에서 수입한 그 라팔 그죠? 여기서 상대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이 혹시 중국 쪽의 방산 부분의 매력을 더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2주 안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트럼프가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죠? 의약품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바이오 의약품이고, 또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부분은 뭐 17.8%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약바이오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죠?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로 한 인슐린이나 이런 부분도 일본보다 그죠? 무려 뭡니까? 한 20배 정도 비싼가 그래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다 뭡니까? 제약사들이 미국 정치권에 로비하고 이런 흐름 부분들. 그 속에서 결국 트럼프가 그죠? 그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여타 나라들 보다 가장 싼 약품 가격에 맞추려고 한다면 제약 쪽 라인 부분들이 그렇게 가격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이 부분은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국형 SMR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아침 새벽이죠. EU가 체코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을 요구한다. 근데 EU에 이 요구를 했는데 블란서 장관이에요. 블란서 출신 장관. 그죠? 가제는 개편이라고 EU에서 그죠?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가 떨어졌다고. EDF 그죠? 이 체코 원전 떨어졌다고 발목을 꽉꽉 잡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친원전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죠?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게 되면 2024년 96.7 기가와트시에서 그죠? 2050년 400기가와트시로 지금 4배를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혜 미국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전력 수요 급증 동남아도 원전을 친원전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찐 총리가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원한다라고 톡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4월 16일 날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 쪽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세히 봐야 됩니다. 자, 사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원전 수출의 착공, 미착공 기준 다 포함해서 이 국가, 러시아가 26기, 미국이 5기, 한국이 4기, 프랑스 4기, 중국 4기, 이 43기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원전은 그죠? 실질적으로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 분야죠. 그죠?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핵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이런 쪽은 미국이 수출 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있는 쪽 부분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체코 원전에서도 우리가 26조 그 수지를 땄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죠? 원가 경쟁력, 그죠? 그리고 반복 건설 경험, 그리고 주기기 및 보조기기 공급망 현지화, 선진국 대비 낮은 인건비. 이게 이 LOC, 그러니까 발전 비용입니다. 그죠? 발전 비용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쭉 보게 되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한국 원전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보셔야 돼. 이러면 저기 밑에 막 떨어져 있는 실적도 없는 주식 보지 마시고, 그죠? 실질적으로 SMR이든 무엇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혜택받는 큰 기업이 누구냐? 그리고 그 속에서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이거를 확인해서 기술적 흐름과 접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저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주식 하지 마시고, 자, 전체적으로 요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 호재 만반한 상황에서 미국 옵션 만기를 맞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제 저평가에서 이제 PER 기준 20배 중반까지 올라왔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쉬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호재 만발과 미국 옵션 만기 이래서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김규수였습니다.